평생을 땀과 정성으로 지켜온 시골집.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아들 부부는 그 집을 빼앗고 부모를 낯선 원룸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버려졌던 그 집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집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배신과 눈물, 그리고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명호입니다. 올해 75이 되었습니다. 아내 순애와 함께 전북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체험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쫓겨나 원룸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이것은 집이 돈보다 귀한 이유를 깨닫게 해준 제 인생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기와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집이라 벌써 1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집 뒤로는 할아버지가 심으신 푸른 대나무 숲이 사계절 내내 운치를 더해줬고, 앞마당에는 어릴 적부터 물을 길어 마시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에서는 고추, 상추, 깨씹, 호박을 기르며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꼈죠. 달장에는 토종달 5마리가 살았고 모두 이름이 있었어요. 꼬꼬, 삐삐, 노랑이, 얼룩이, 검둥이. 젊은 시절 목수 일을 하며 직접 만든 나무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집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방의 머리장은 제 자랑이었어요. 30살 때 순애와 결혼하면서 만든 것인데 자개로 십장생을 새겨 넣고 화려한 나전칠기 기법으로 마무리했거든요. 하나하나가 제 손때가 묻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달 구름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순애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마당을 쓸고 달장을 청소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마루에서 했습니다. 순애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 방금 딴 달걀로 만든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죠. 오후에는 마당에서 나무 작업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영호 형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오면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저녁이면 순애와 함께 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진 건 5년 전 서울에 살던 아들 명진과 며느리 은정이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업이 잘못됐어요. 명진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완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빚은 3억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 집 팔면 우리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부동산 견적서를 보여주는데 4억 원 정도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이 집은 팔 수 없어. 하지만 아들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오고 주말마다 내려와서는 몇 시간씩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사용위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개월만 빌려달라는 말을 믿고서요. 한 달도 안 되어 명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니 이제 시내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저희가 이 집에 살기로 했어요.
이미 시내에 원룸도 구해놨으니까 짐 정리하세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 제가 순진하게 믿고 서명한 계약서였는데 아들이 그걸 악용한 거였어요. 집을 떠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마당의 텃밭, 닭장의 아이들, 안방의 나전 칠긴 머리장.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우물에서는 마지막으로 물을 한 바가지 길어 마셨습니다. 그 달고 시원한 맛, 평생 마셔온 그 물을 이제 다시는 마실 수 없다니. 마침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니 명진과 은정이 벌써 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읍내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하던 날, 평생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던 저희에게는 그곳이 감옥 같았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10평 남짓, 창문으로는 건너편 아파트 벽만 보였어요. 가장 힘든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나무 작업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고 소음 때문에 망치질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두뇌는 더 힘들어했어요. 평생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고 닭을 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화초 하나 제대로 기를 수 없는 곳에 갇혀버린 거니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졌어요. 혈압이 180까지 오르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 됐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5년이었어요. 첫 해에는 분노했습니다. 둘째 해에는 애걸복걸했습니다. 셋째 해에는 체념했습니다. 넷째 해에는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다섯째 해, 이제는 정말 모든 걸 잊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옛 동네 친구 덕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호야, 너 지금 TV 보고 있냐? KBS 전국구 프로그램에서 너네 옛날 집 나오고 있어. 급하게 TV를 켰더니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그 집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전북에 숨겨진 보석, 전통 한옥 체험 마을, SNS에서 화제가 된 힐링 명소. 화면 속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나무 가구들 앞에서, 대나무 숲 사이에서, 우물 앞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희 집이 온갖 SNS와 블로그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곳이에요. 대나무 숲에서 듣는 바람 소리가 정말 힐링돼요. 가구들이 진짜 예술품 수준이에요. 우물물이 진짜 달고 시원해요. 더 놀라운 건 명진이 관광객들에게 입장료까지 받으며 해설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루에 몇십만 원은 벌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명진이었어요. 아버지, 혹시 집 관련해서 다른 서류 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소유권 이전 서류요.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어요. 명진이 집을 팔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읍내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런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정말 집 주인이 바뀌는 건가요? 법무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사용할 권리만 넘긴 거예요. 소유권은 여전히 어르신께 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집의 법적 소유자라니.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전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분개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버님을 속여서 집을 빼앗은 거예요. 변호사는 즉시 명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집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명진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명진이 관광객들에게 받은 입장료 수입이었어요. 5년 동안 수억 원을 벌어들인 게 드러났거든요. 소유권도 없으면서 타인의 재산으로 수익을 올린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즉시 반환하고 5년간의 사용료와 수익금을 배상하라. 집을 되찾던 날, 2024년 3월 15일, 5년 만에 돌아간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팎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판들, 매표소, 기념품 판매대, 상업적인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진짜 전통 체험 펜션으로 운영해보자고. 먼저 상업적인 시설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텃밭도 다시 만들고 닭장도 다시 지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닭장 청소하고 달걀 수집하기, 텃밭에서 채소 따기, 우물물 길어서 세수하기, 오전에는 제가 직접 나무 공예를 가르쳐드려요. 오후에는 순애가 전통 음식 만들기를 가르쳐드려요. 저녁에는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새로운 체험 펜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명진이 했던 것처럼 단순히 구경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시골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진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아요. 상업적이지 않고 정말 따뜻한 곳이에요.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생활에는 충분했죠.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었어요. 1년이 흘렀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명진이었습니다. 많이 초췌해진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시간이 흘러 명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손자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나무 공예를 가르쳐주고 닭장에서 달걀을 주워오게 하니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체험 펜션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건강이 좋아졌어요. 매일 손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나무 작업을 하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거든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둘째,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고 70대에 이런 경험을 할 줄 몰랐어요. 셋째,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생활비도 충분하고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마음의 평화였어요.
5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해 가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전통 건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제 작품들을 보시더니 전시회를 제안하셨어요. 혹시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어보시겠어요? 교수님의 소개로 서울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열게 됐습니다. 김영호 전통 목공예 40년. 전시회는 일주일 동안 열렸는데 연인은 3,000명이 다녀갔다고 했어요. 전시회가 끝난 뒤 KBS에서 연락이 와서 인간극장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예약문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지금은 2025년, 제가 75살이 됐습니다. 체험 펜션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여전히 달 구름소리에 잠이 깹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반가워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거든요. 명진과는 완전히 화해했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손자들을 데리고 찾아오고 주말이면 내려와서 손님들 안내도 도와줍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전통 체험 마을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전통 목공의 기술을 후세에 전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신청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이 돈보다 귀한 이유는 이 집이 우리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숨결이 남아있고 제가 젊었을 때의 꿈과 희망이 스며 있고 수뇌와 함께 나눈 사랑이 담겨 있고 아이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이 행복을 만들어냈어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집에 담긴 추억과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소중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정말 평화롭다,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 집에 담긴 진심과 사랑을 느끼는 거죠. 지금 돌이켜보니 아들에게 쫓겨난 그 일도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고통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분노 속에서 용서를 배웠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꿈꾸고, 사랑하고, 아픔도 나누는 그런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